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추석 잘 세셨는지요? 오늘 방송 시작하는데 연휴가 참 길었어요. 푹 쉬었는지 잘 쉬었고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출근길 조심하시고 비 오는데 뭐 막걸리 한 잔 뭐 저녁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하튼 긴 연휴 동안 뭐 좀 회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스트레스를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부동산 대책 어떻게 나올 것인가 썼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미중 갈등 한국은 괜찮을까? 이렇게 썼어요. 국내 산업 동향, 편의점 매출은 계속 지지부진. 요건 제가 산업활동 동향 저번 달 나온 걸 그림은 안 올렸는데요. 또 역시 부진합니다. 그러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당정대 주중 부동산 대책 발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9시 29분. 늦게까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 총리님, 뭐 정책위원장님, 또 비서실장님 이렇게 계신데 정청래 당대표.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97 대책이 조금 된장 없는 된장찌개처럼 시장에 효과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을 텐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추가 대책은 끊임없이 낸다고 했는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지 이번 주에 나올 거 한번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에서 4억 축소 이거 얘기 많이 나왔죠.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물론 LTV 50% 이걸로 갈 수도 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요. 이건 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건 분당 과천 같은 데 잡아줄 것 같아요. 분당 특히 전세대출 DSR 확대 서울은 아직 서울시에서 반대라니까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묻겠지만 어떻게 될지 뭐 봐야겠습니다.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특별하게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2주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공분양 분양가격 인하 전세대출 DSR 요 두 개는 사실 민감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것까지 손대서 정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볼 때 추가 대책 연말 전에 아니면 10월 말 11월 말 좀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지만 정부의 의지가 어떤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꼭지입니다. 꼭지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 한마디에 10월 10일 휘어 인덱스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공포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뭐 급락했다는 거 뭐 보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합뉴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인포맥스 거기서 자체적으로 언론사에서 패닉붐 지표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패닉 직전이에요. 81%. 그래서 여기 3.3이라고 있잖아요. 3.3을 넘었으면 이게 위험 신호예요. 근데 넘었어요. 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어제 저녁에 보니까 1,430원 것 같아요. 1,400 오늘 한 15원, 2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잘하면 30원까지도 가고 환율 변동성이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시고 자, 그래서 불붙은 미중 갈등에서 이게 출발했죠. 히토류가 뭐길래 자원 무기하고 전쟁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히토류다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또 트럼프가 확 화가 나가지고 155% 그냥 해버리겠다 이래버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뭐 시장이 그냥 순간적으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아니 좀 가라앉는 것 같더니 또 싸워. 그리고 에이펙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에이펙 때 뭐 회담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안 하니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미국의 변수가 지금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었잖아요. 셧다운 나왔고 소비자 물가 상승 뭐 불보듯 뻔하고 미 국채가 이제 내년에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변동성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정도 뭐 영레포라고 있어요. 여러분 영레포. 그게 잔고가 좀 돌아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바닥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볼 땐 조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소비, 고용, 물가, 쌍둥이 적자
또 관세 전쟁 정신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시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제가 여름이었죠.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세무사, 또 공인중개사, 또 미국의 할리우드 그 사업하시는 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뚜껑은 열릴 거다. 그 뚜껑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결국은 좀 한번 오겠죠. 뭐 너무 폭식을 하면 당연히 한번 배탈이 날 것이고 한번 설사해야지 제자리 가잖아요. 그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 2년 안에 뭐 일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보시면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수준을 비교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보면 역전한 숫자가 나오면 그 뒤에 어때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이 역전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랑 비슷하냐면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래왔기 때문에 예측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2026년 빠르면 아니면 27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자산 관리 괜히 불안해가지고 쫓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강남 4구 거래량 추이 9월 28일인데 10월 12일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주말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는 거를 갖다 제가 거래량을 체크해 보니까 거래량이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10월 달 거래량은요. 강남은 하나도 없고 서초구는 1건, 송파구가 3건이가 4건, 강동구가 4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강동구 빼고는 가격 저항에 부딪혀서 여기는 좀 더 가기 힘들다고 봐요. 용산도 마찬가지고 마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 추이 좀 볼게요. 서울 매물인데요. 10월 12일입니다. 12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이 지금 이게 3만 7, 8천 개였다가 지금 매물입니다. 9만 5천 피크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부터 펌핑해가지고 여기 갑자기 매물이 줄죠. 거래도 많이 되고 이 기간이 있었고 6.27 대책이 나오니까 다시 매물이 살짝 늘었다가 다시 조금 분위기 타면서 내년에 대한 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언론에서 공포심 조장을 많이 하죠. 실제 거래는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10일인데 일단 추석이니까 물건들 좀 들였다가 마치고 나면 또 느는 경우가 거의 90%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8월 여기 보시나요? 여기 추석 끝나고 다시 늘고 여기도 여기는 좀 틀리네요. 여기 금 나갈 때니까 2022년 금 나갈 때 2023년 여기도 보면 추석 여기 좀 틀리네요. 틀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 추석 되기 전에 좀 내려가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볼 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의 거래량은 줄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나와주고 이러면 조금은 안정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의 이제 매매 전세 상황을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 게 매매고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 물량이 이렇게 꾸준히 요 선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크게 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물이 여기 줄었어요. 줄은 게 3만 9천 대에서 지금 7만 2배 반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2020년도, 21년도에 영끌할 때 한 달 거래량이 15,000건이었습니다. 서울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만을 잘 못 넘잖아요. 이번에 6월 달에 10,000건 좀 넘었잖아요. 그럼 뭐 7, 8,000건, 4,000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번에 못 파는 분들은 좀 몸이 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욕심 버리고 차익이 낮다라면 더 올라갈 거 기다렸다가 자칫 잘못해서 타임 놓칠 수도 있고 어쩌면 내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의외의 복병들 많이 만날 겁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어도 해외 지금 미중 갈등이 또 유럽 상황이 또 남미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중까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떤 트리거가 있은 다음에
가라앉지 이게 그냥 가라앉기 쉽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조금 사두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많이 사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은 지금 폭락 직전 같아요. 폭락될 때 조금 사두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고 국채는 조금 지금 사시는 건 아니고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부동산 현금을 현금화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택자분들하고 중산층 분들 청년들은 공공주택 분양 스케줄에 따라서 자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 연말까지 꾸준히 보시고 내년에 정책대출금리가 올해나 작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안 합니다. 돈 쓸 데가 많아서요. 제가 볼 땐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낮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 진작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를 덮을 수도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말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서울 강남에 입주 물량 많습니다. 11월, 12월. 그래서 혹시 강남에 꼭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11월, 12월을 노리세요. 굳이 하고 싶다라면 올해 안에 신혼부부들은 그때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11월, 12월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다른 분들은 공공분양 좀 체크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조금만 좀 좋은 대책을 내면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 그 자제분들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월세도 괜찮습니다. 월세 전세 갔다가 공공분양 신혼부부 같으면 자녀분들 공공분양 한번 기회를 타진하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도 지역에 분양가가 적정하다 싶으면 그래도 뭐 가시는 것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도권 우리 경기도 일대 분당 과천 빼고 나머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물건이 어때요? 피크입니다. 거의. 피크니까 지금 계속 못 올라오고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 뜬 것 때문에 잠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착각입니다. 갭 투자하시는 분들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아마 1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벌어지면 억지로 가겠지만 가격 상승은 이미 제한적으로 이제 거의 멈춰졌다고 저는 보입니다. 데드캣 바운스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정부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똑바로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정부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이게 구렁텅이로 만들잖아요. 부동산이 일부 다주택자나 일시적 이주택자 이 사람들 갭 투기하는 사람들 위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90%가 이 분위기 때문에 고통받고 박탈감 느끼고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그러면 대책을 똑바로 내야죠. 똑바로 안 내고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세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은 역으로 말하면 서울 인구가 계속 많이 줄잖아요. 주는 이유 속에서도 집값이 버틴다 이상하잖아요. 수요가 주는데 그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수도권도 살기 너무 좋으니까 대체 상품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좀 쉬었죠. 저 추석 연휴에 있어서 못 올렸는데 죄송하고 요번 주 중에 자료는 만드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좀 사과드리고 청주하고 창원 또 수도권 그리고 각각 총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자료는 좀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좀 정리하고 해놨으니까 이거 요번 주 중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출근 잘 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